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나와 있는 단서들을 한번 봐봐.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라고 얘기를 했어? 12번 최고차의 계수가 뭐다?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차함수라고 얘기한 거 맞니? 사차함수 나와 있는 상태에서 봐. 이건 fx라고 얘기를 했는데 fx 그러니까 거기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3을 대입시킨 거지. 3,f의 3이라는 점에서의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대. 맞다. 그래서 걔가 지금 뭐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 gx라고 쓰겠대 문제에서? 오케이 gx라고 쓰겠대. 잠깐만 그럼 여기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 봐봐. 자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린다면 어쨌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잡아버린 다음에 평행이동 칭상태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gx라는 것은 f'-의 3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버리고 다음 x-3 다음 플러스 f의 3까지 이렇게 짜려버리면 될 거란 말이야. gx 설정했다. 계속 갈게. 자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쨌건 gx라는 것은 가로건이고요. 어쨌건 gx라는 것은 어디를 지난다고 얘기를 했냐면 1,x의 1을 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끄집어 내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십시오. 보십시오. 일단 1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는 gx래요. 1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가 f의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f의 1은 g의 1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나는 여기 딱 봤을 때 그건가? 라고 의심을 먼저 하고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얘들아.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 정도가 되면 내가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3등급을 노리고 올라갈 때는 사실 애들이 그냥 수학을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얼마만큼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그 싸움이야. 그처럼 3등급에서 2등급 되고 2등급 안정권 2등급 안정권이라면 운 좋게 2개 정도 찍어서 맞으면 1등급 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싸움이냐면 기억력 싸움이야. 내가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풀었어. 야 요즘 심의형은 거의 이제 안 나오잖아. 심의형 두건 나와봤자 전체 문제 중에 한 문제란 말이야.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니네가 풀었던 유형들이야. 오케이? 풀었던 개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딱 봤었을 때 그냥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근데 아직 나 확신하진 않았어. 그래서 난 그냥 여기다가 쓰고 나서 진행하진 않고 일단 이런 거다 본 적은 있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봐볼까? 두 번째 나조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줬니? 나조건 y는 fx라는 게 있어. y는 fx 여기 위에 있는 점이 0,f0이래. 0,f의 0에서 뭐를 잡아버렸다? 접선을 이렇게 잡아버렸다. 그랬을 때 직선 y는 gx랑 평행하죠. y는 gx랑 평행. 못했어? 한번 잡아보자 봐라. 그럼 여기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럼 f'에 0 잡아버리고 다음 x-0 잡아버리고 다음 y는 여기다가 플러스 f의 0이라고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이거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f'0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 여기는 gx라는 것과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잘 들어봐. gx라는 게 사실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돼 있는 1차함수 형태라고 진행이 되어 있는 거야. 맞니? 맞니? 자, 그 말은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거 x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이 1차함수의 그냥 기울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지금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f'의 0이라는 것과 f'의 3이라는 거랑 같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얘기라고. 알았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단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야 돼. 오케이?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지. 자, gx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미분시켰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g'x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해돼? 됐지? 자, 그럼 g'x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건 어쨌건 간에 상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x에다 몇을 대입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나는 이것까지 닦고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출제자 의도대로 되게 진행할 수 있겠는데 아주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야. 뭐냐고? 어차피 그럼 여기 g'0이 있으니까 f'0이랑 g'0이랑 같다 라는 걸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럼 다시 이런 단서를 가지고 근데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보게 된다면 맨 마지막에 이걸 구하라고 해서 f-2에다가 마이너스 뭐를 구하래?
g에다가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걸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사실 여기서 힌트 얻었는데 여기서도 힌트 얻었는데 여기까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랑 얘가 전부 다 모이는 거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겠구나. 뭐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냐면 이게 차이 함수라는 건데 차이 함수에 대한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게 fx야. 그리고 gx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얘가 gx야. 그러니까 fx 함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고 gx 함수는 어떻게 1차 함수 그래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얘도 식이 이상한 거고 얘도 식이 이상한 거야. 뭐 이게 뭐 인수분해가 되는 식도 아니고 그냥 지 멋대로 막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아니면 복잡 분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빼버리는 거야. 양수지. 점점 커져. 근데 여기까지 딱 커지는 게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점점 작아져. 근데 여기가 지금 뭐가 나오니? 정확하게 같은 값 나오면서 0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또 점점 커지게 돼.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이 함수라고도 부르고 차의 함수라고도 부르거든. 근데 나는 차이 함수라고 좀 많이 부르는 편이야. 그래서 이 함수 값이랑 이 함수 값이랑 여기에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낸 함수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편인데 뭐로 만드는 거냐면 그래서 fx-gx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hx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식은 우리가 막 연산하고 막 알아채고 막 이러는 게 되게 힘들지만 하지만 얘 전체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건 좀 편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을 대입한 게 몇이 나온다. 미분시켜서 몇을 대입한 게 몇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조금 알아보기에 편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차이 함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우리가 뭐 수능을 이제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도구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석적으로는 뭐 순간 변화일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워낙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푸는 게 간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진행을 하자는 말이야.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일단 구하라고 하는 것까지 얘까지 딱 보고 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fx-gx라는 게 무조건 존재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럼 간편하게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fx-gx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된다면 뭐 새로운 함수를 놓읍시다. hx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힌트로 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들을 네가 활용을 해야 돼. 첫 번째 여기 있죠? 뭡니까? fx-gx인데 거기다 x에다 몇 대입했어요? 1 대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이렇게 대입시켜버리게 된다면 그럼 h에다가 1 대입시켜버리면 그러면 f의 1-g의 1이라고 이렇게 먹는 거니까 얘는 몇이다? 0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은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또 이게 그냥 gx라는 게 그냥 gx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도 또 연산이 되어버렸잖아. 개빡치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hx라는 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에서 gx라는 식을 전체를 빼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f'에다가 3을 넣고 x-3이라고 넣고 마이너스 f의 3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노릇인 거죠. 오케이? 됐어요? 다음. 그럼 이걸 뭐 하고 싶으세요? 미분시키고 싶으시죠? 그래서 미분시켜버리면 h'(x) 이렇게 보게 된다면 좀 잘합시다. 얘는 미분시켜버리니까 f'(x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 지금 x 앞에 기회수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뭐밖에 없다? f'3이라는 거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겠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됐냐? 됐냐? 자, 그럼 계속 자, 우리의 목적 자체가 이제 차이 함수라는 건 말이야. 우리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뭐 항상 뭐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이 정도로 그냥 진행이 될 거다라고 짐작하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에 몇을 대입시킨 게 0이 나온다. 혹은 h'에다가 어떤 걸 대입시킨 게 0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야, 미분시켰는데도 대입시켜버리면 0이 나오잖아. 그럼 걔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또한 원래 여기를 대입시켜서 0이 나온다는 건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러한 단서들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나서 진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워낙에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게 됐냐면 여기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x에다가 바로 3을 그렇게 대입시키고 싶잖아.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얘는 h'의 3이라는 것은 f'의 3에다가 마이너스 f'의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럼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 그럼 봐봐.
hx라는 건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냐면 hx라는 건 어쨌건 간에 미분시킨 상태에서 3까지 대입시켜버렸더니 0이 나와버렸대. 그럼 원함수는 x-3의 제곱을 인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x-3의 전체의 제곱을 무조건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 원함수 hx에다가 지금 1 대입시켜서 또 0 나왔잖아? 그럼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를 더 갖게 되겠지. 문제에서 4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말이야. 아니야? 자, 그래서 하나 더 해서 뭐 x-p 이런 식으로 한번 나아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13번은 살짝만 들어가도록 할게. 봐봐. 13번은 지금 어느 부위만 지금 조금 들어갈 거냐면 이쪽 봐보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그마의 13번은 지금 포인트만 좀 적을게. 가난 어차피 다 떴을 테니까 다 포인트 조금만 적어볼게요. 자, 근데 한 편부터 보겠습니다. 한 편 보면 시그마에 K가 3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갔습니까? 네. n까지 가서 여기 안에 있는 식 좀 불러주세요. K 플러스 1 K랑 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식을 정리를 시켜버리게 되면 꼬라지가 어떻게 나온다면 시그마의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봐.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이지 2, 3은 6 잘 기억해. 여기다 2 대입하면 3 곱하기 4지 4, 3, 12, 18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8을 이렇게 때려버리게 된다면 얘네들은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아니 문제에서 한 편이라잖아. 한 편이라고 했는데 얘를 왜 안 써? 얘는 무조건 쓰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야지. 봐봐. 시그마에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분의 1을 이렇게 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AK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었어 아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3. 오케이. 자 그럼 얘 다시 한번 써버리게 되면 시그마에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그럼 몇 분의? 3분의 그럼 3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 뭐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지? n 플러스 n 플러스 1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아니 내가 지금 뭐 특별한 걸 썼니? 여기 문제 없는 거 내가 적었니? 난 그냥 문제 있는 걸 적었잖아. 근데 야 심지어 문제에서 한 편 아니 한 편 문제를 딱 정리하면 갑자기 한 편 쓰라잖아. 그럼 얘 대신에 아니 제 형태를 일단 나타내려면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어 얘는 1부터 n까지라고 돼 있었던 걸 지금 여기 꼬라지를 봐봐. 지금 몇 번째 줄이야? 7분의 10이라고 일단 돼 있으니까 7분의 10에다가 앞판을 보라고 뭐냐고. 플러스 시그마의 K가 몇 부터야? 3부터 n까지 K 플러스 1에다가 아니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제 형태 나왔네.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이제 나왔네. 뭐가? 이 형태가 나와있는 거잖아. 아니 이걸 써놨다잖아. 써! 얘 대신에 집어넣어버리라고. 저기는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 네. 그냥 1을 대입하고 2 대입한 거잖아. 근데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넣죠? 크게 곱해되는 거예요? 아 미안하네. 3분의 1 어디 있니? 없어요. 겉에 곱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니네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문제 어떻게 돼 있었는데? 3분의 1은 있어요. 아 3분의 1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얘가 나왔나 보네. 그래서 그치? 그럼 여기도 3분의 1 있어야지? 네. 그렇죠. 여기도 3분의 1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 대신에 이 식이 지금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걔 대신에 얘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 대신에 마이너스 18을 플러스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3분의 1까지 이렇게 곱하게 되면서 이거 마이너스 6에 관련된 거 나오게 되겠네. 근데 플러스 6이어야 되는데? 네? 잠시 앞에도 3분의 1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네? 아니, 제 이해 안 됐어요. 야, 이거 솔직히 이해할 게 더 뭐 있냐? 그냥 숫자 넣어가지고 대입하라는 건데. 네? 잠깐만, 나만 모르겠나? 야, 잠깐만. 이해했어? 이해 안 됐지? 야, 이해는 다 됐잖아! 안 됐어요, 이해가. 야 앞에도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이해식에서 7분의 10이 나온 게요. 그냥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대입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아니, 문제에서 끌어서 보면 K가 1부터 시작해서, 네. 니네 문제 안 했니?
K가 1부터 2까지의 AK분의 1은 7분의 10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이거 3분의 1 그럼 전체가 있어야 되네. 네. 전체 3분의 1이 이거 지금 이거 오타다, 오타. 그지? 네? 네? 오탄 아니죠? 못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얘가 1부터 그러니까 시그마에 원래 문제에서 시그마에 K가 1부터 2까지 갈 때 AK분의 1 이거 계산하면 7분의 10이라고 원래 나왔었잖아. 네. 근데 여기가 이게 3분의 1 곱하기 얘잖아. 이거 맞아요. 그지? 네.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AK분의 1 이거까지 자체가 곱해서 계산이 된 게 지금 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네. 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것들 이제 1이랑 2, 그러니까 1이랑 2인 거 계산이 된 거 빼고 네. 여기를 3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한 거. 네. 그게 이제 뒤에 붙으면 되는 거. 네네네. 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3부터 10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식 자체가. 이거 그대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얘는 아니고 얘가 시그마에 K가 3부터 N까지의 AK분의 1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오케이? 그럼 얘를 보게 된다면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시켜버리면 AK 관련된 게 지금 뭐 3분의 1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 관련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네. 그럼 얘 대신에 다시 얘를 대입을 시켜버리라는 얘기야. 오케이? 어쨌건 문제에서 단서들을 하나씩은 다 줬어. 그리고 그걸 그냥 적절할 때 한번 꺼내서 써먹어 보세요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아, 이런 건 나한테 풀어달라고 하지 마. 나 못 풀어, 이런 거. 산수 얼마나 해, 건데, 내가. 산수는 니네가 해. 맞지? 오케이, 14번 같은 놈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저 위식인 거죠? 예, 그렇죠. 오케이. 뭐 요딴 식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뭐 원래 문제에서 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고 막 그랬었으니까 뭐 연산 자체가 뭔가 바뀌게 될 수는 있어요. 원래 AN이라는 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나라는 식이었었으니까 그것 대신에 대입을 시켜버리면 어딘가에 부호가 바뀌게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7분의 42가 원래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을 텐데 마이너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98% 풀어드렸어요. 마음 비우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13번 지우고 1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14번 잘 보세요. 자, 여기 14번 보시면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도 어차피 잘 쓰는 내용 중에 하나란 말이야. 봐봐. 이게 모의고사에서 항상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이론들이 있고 유형들이 있어. 근데 그것들이 나왔을 때 애들이 그냥 그 문제를 풀려고 급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킬러 라인에서 나오는 유형이거든. 킬러 중 킬러가 아니면 이 유형은 어차피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뭐 원래 이런 거잖아. 봐봐. 지금 정의역이 x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 안에서 어쨌건 움직일 거라 x가. 근데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봐봐. 여기가 어쨌건 2고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지금 2인 거야. 그래서 2, 4 여기 돼 있는 건데 처음에 위로 조금 이렇게 땅이 있고 아래로 조금 더 이렇게 돼 있고 위로 조금 더 돼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2다, 여기 있는 값이 4다, 여기 있는 값이 6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다. 봐봐. 지금 문제가 어떤 조건들을 주어줬냐면 자 집중 잘해봐. 봐봐 이제. 자 gx라는 식을 주어줬는데 gx는 이렇게 주어졌대. 자 gx는 어떻게 주어졌니?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어? x까지 ft dt라고 줬단 말이야.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식이지. 살짝만 내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봐봐. 얘는 0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수까지를 적분을 때려버린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면적과 관련이 있을 텐데 말이야. 여기 면적이 지금 얼만큼 있어. 그리고 여기 면적이 얼만큼 있단 말이야. 0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적분, 몇 가지 적분, 몇 가지 적분 하면 여기는 계속 양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는 딱 되는 순간 여기 적분값은 음수가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넓이 아니고 적분값. 적분값, 이 부분에 대한 적분값은 음수잖아. 그럼 여기까지를 접근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접근한 거에서 이제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야. 오케이? 줄어들게 되면 잠깐 여기 넓이보다 여기 넓이가 더 크다면 어디다 적분까지 시켰을 땐 0 나오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되겠지.
음수. 그리고 여기까지 음수였다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조금씩 이제 다시 증가하는 값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부분이랑 여기 어딘가 부분이랑 넓이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또 적분값이 0이 나오는 게 존재하게 되겠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단 증자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으니까. 아, 이걸 비용딱처럼 그냥 x에다 0 대표요. 0 대면 미분시켜요. 그렇게 끝나지 말고. 오케이? 걔가 문제가 여기까지 이제 활용이 된단 말이야.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근데 지금 식에 어떻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냐면, 봐라. 첫 번째, G에다가 4를 대입시키면 0이라고, 자, G에다가 4를 대입시켰을 때 0보다 작은 수라고 얘기했어요, 함수값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G에다가 6을 대입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G의 2에서 마이너스 G의 몇이에요?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보십시오. G의 4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0부터 4까지에 대한 ft, dt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 조금 힘드시면 당신들 이렇게 봅시다. 여기 S1, S2, S3라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S1이랑 S2랑 면적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S1과 S2의 면적을 보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음수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음수가 나왔다니까! 여기까지 적분시켜보는데 지금 0보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인 부분이고 여기가 음수인 부분일 때는 음수가 더 많겠지, 그러면 4까지 접근시켰으면. 오케이? 자, 계속 그럼 이쪽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G에다가 6이라는 얘기는 뭐 인테그랄 0부터 6까지가 될 테니까, 자, 여기 계산 잘하자,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럼 그냥 빨리빨리 갈게. G에다가 6을 때려버리게 된다면 0부터 6까지 접근값이니까 음수인 건 음수고 양수인 건 양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S의 1 S의 2 플러스 SS 이렇게 되겠지. 자, G의 2까지면 뭐가 나오게 되겠니? S1이 되겠지. 다음, G의 4면 몇 가지 되겠니? S1 S2까지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S1, S1 어차피 지워지게 될 테니까 S2 몇 개 남았어? 이쪽 2개 남았네. 2로 나눠지네.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2분의 S1 플러스 S3가 S2가 됐다. 등차 중앙이네. 얘네들의 넓이는 등차 수열이 되겠다고요. 아, 뭐 그것까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어쨌건 간에 얘보단 얘가 넓이가 더 크고 얘보단 얘가 더 넓이가 크다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알아냈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자, 여기까지가 딱 출제자의 의도야. 여기까지가 출. 일단 이 문제를 풀 기본적인 자격이 얘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얘를 해석을 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라고. 됐어? 문제를 읽고 여기까지 찾아낸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 풀기 시작할게. 봐봐. 자, 기억 보자. 기억 뭐라고 얘기했니? 기억 뭐래? GX는 X를 4에서 G에서 X가 4에서 극소이다? 그럼 봐봐. GX는 X가 4에서 극소라고 물어봤으면 아니 출제자의 의도대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면 G' 몇을 거라는 얘기야. G' X였고 X에다 4를 대입시켰을 때 0이 나오면서 정의보가 바뀌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G' X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 양변 미분 시키면 돼. 오케이? 그럼 다시. 그럼 G' X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fx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fx라는 건 뭐였었냐면 이 새끼가 fx였었거든. fx는 그러면 2에서 0이 나오고 4에서 0이 나오고 6에서 0이 나오는 새끼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게 된다면 G'X라는 거랑 fx랑 지금 같다라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성질을 뭐 근을 뭐를 갖는다는 등 뭐가 뭐 여기가 크다는 등 작다는 등 하라는 것들은 여기서도 전부 다 똑같이 쓰일 수가 있는 거라고. 괜찮니? 아니 얘랑 식이 완전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x가 4에서 근을 가졌고 이거 색깔 왜 네 가지 색깔이 났어? 봐봐. 여기서 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x가 4에서 근을 가졌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그냥 동치인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fx라는 건 4를 기점으로 보인다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0을 가지면서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게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 이분계수가 0이 나오게 되면서 음수에서 양수로 갔기 때문에 이건 극소값을 갖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기억 극소값 내용 보겠습니다.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거 완전 개뿔치 문제야. 봐봐. 그냥 개 비용산 쉬운 문제. 봐봐. 아까 얘기했지. 얘 넓이보다 얘 넓이가 더 크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일부분 하나를 딱 잡아버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 집중. 여기다가 내가 gx 함수를 하나 내가 그려볼 거거든? 제일 처음에 0부터 시작했으니까 적분값은 0부터 시작하게 되겠지. 뭐 여기 x축도 y축도 이렇게 놓자.
봐봐. 0부터 시작하게 돼서 어쨌건 여기 계속 증가하고 여기 계속 증가해.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쨌건 간에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놓도록 하자. 오케이? 됐지? 그리고 여기를 적분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니까 이제 감소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잠깐 여기 0 나오는 값이 딱 존재하는 어딘가까지를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0이 딱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계속 근데 이 다음에 적분값들도 여기 있는 적분값들이 어때? 음수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내려가는 값이 좀 나왔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 4인 값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어딘가 같은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을 거지. 그래서 그 넓이가 같아지는 그 지점도 어딘가 됐을 테고 거기서 0을 지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GX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문제에서 이제 0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x는 0보다 크거나 하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근이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여기 0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넓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넓이가 더 크니까 어딘가까지는 넓이가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접근시켜버리면 여기가 0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랑 넓이 같은 게 있을 테니 거기까지 접근시켜버리면 또다시 0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0 그리고 2랑 4 사이에 어딘가에 근 하나 그리고 4랑 6 사이에 어딘가에 근 하나 이렇게 단 3개만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네. 근 3개. 뭐 예를 들어서 x가 0인 거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x가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데서 근 하나 나오고요. x가 4보다는 크고 6보다 작은 데서 하나 근 하나 나오게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하자. 디귿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x가 0이 나온다. 이거의 근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를 k라고 했었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 봐봐. 디귿 gx가 0이 나오는 가장 작은 양의 근은 k라고 어쨌든 이렇게 나왔대. 자, 봐. gx라는 식을 보게 된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고요.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맞죠?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대해서 ft, d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ft에다가 적분을 때려버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위로 잡아 올린 다음에 전부 다 양수로 취급을 하겠다. 넓이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뒤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뭐로 돼 있어? 마이너스 절대값이 오케이. gx 전체에다가 절대값. 미안 이거 gx 아닌 것 같네? hx. 오케이. hx라고 그럼 이렇게 보게 된다는 말이야. 여기 잘 봐봐. 여기 hx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야.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어쨌건 양의 근이라고 얘기를 했지. gx에 대해서 양의 근을 봤으니까 여기 다시 얘가 fx인 거야. 맞지? 얘가 gx인 거야. 그럼 gx는 근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랑 3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겠고 첫 번째 양의 근, 가장 작은 양의 근이라는 건 여기 나와.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4 사이에 무조건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걸 먼저 예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여기 다시 여기가 2인 거고요. 여기 어디야? 여기가 지금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시 그럼 2랑 4 사이에서 어딘가에서는 gx가 0이 나오는 값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잠깐 얘들아 잘 봐. 내가 지금 gx를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몇이야? 0이지. 얘를 넘어가게 되면 그럼 양수야? 다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gx 값은 양수야? 이거 gx 그래프랍니다. 음수잖아. 그럼 여기 전까지 갔었을 때는 양수가 되는 거잖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더라. 알았어?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gx 전체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버렸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는 k 값을 넘어가게 된다면 얘 자체가 음수가 나와. k 값을 넘어가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x가 k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럼 gx는 지금 양수가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k 값보다 크다 무조건 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k보다 조금 더 큰 수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함수값이 음수잖아. 그리고 여기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접근을 때릴 거냐라는 게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지금
뭐 K부터 4까지 다 적분을 때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4라는 숫자인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GX라는 건 여기 만나는 근이 있었죠. 여기 이건 지금 K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보다 큰 수일 때는 지금 음수였던 거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얘를 4가 K가 X가 K보다 큰 값이라고 거기까지를 우리가 접근을 때려버린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된다면 얘는 그럼 음수가 나오게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절대값에 ft dt라고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를 달고 어차피 나가게 될 테니까 그럼 플러스 gx라고 이렇게 나가게 될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그럼 다시 왜 마이너스? 다시 얘기할게요. x가 k보다 큰 수일 때는 gx가 음수잖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그러니까 얘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절대값에 ft의 dt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얘 지금 뭐였었냐면 플러스 인테그랄 뭐였었니? 근데 플러스도 되잖아요. 다시 여기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되고요 여기보다 클 때는 음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일 때가 지금 변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인테그랄 K부터 4까지 접근시키면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때 gx가 음수인 범위를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그래서 얘는 지금 0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 dt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출제자 의도대로 됐네. 뭐냐면 봐봐. 얘랑 얘를 내가 분석을 살짝만 해볼게. fx라는 게 이게 있어. 그럼 ft도 그냥 이거야. 변수는 t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ft 그래프라고 부를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이렇게 접어 올려버리게 된다면 걔가 바로 절대값 함수인 거야. 맞지? 맞지? 근데 원함수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를 내가 접근되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딱 보게 돼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둘 다 더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게 되겠지. 어디까지? 3까지는 전부 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윗부분 즉 여기 전체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웠던 얘는 지금 윗부분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 얘는 원래 함수니까 그냥 아랫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2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면 윗부분 양수인 거랑 아랫부분 음수인 게 동시에 똑같은 역영이 지금 생길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남는 거 그럼 뭐가 되겠느냐 2까지 있었던 부분이 몇 배? 2배만 살아남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배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ft, dt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값이 몇이냐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인테그랄 k부터 시작해서 4까지를 그럼 적분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더 볼게. 인테그랄 k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4까지를 그냥 얘를 해보세요. 근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상수치도 하자 그냥. 미지수 안 쓰는 거 어이니? 뭘 거야. 나 그냥 맨날 P 쓰니까 그냥 P 쓸게. 야, 얘 P라고 놓자. 그럼 이 P라고 이렇게 놓자 얘들아. 알았냐? 됐어? 적분 때려버리면 뭐 나와요? 2px제 그거를 몇부터 몇까지? k부터 4까지 뭐 8-2k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니? 문제? 오케이. 그럼 마무리 좀 해보세요. 시작.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준킬로 라인으로 나왔었던 문제긴 한데요. 최고차는 개수가 1이면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번. 최애를 모르겠으면 어떡하니? 20번. 최고차 개수가 1이 이렇게 나와있고 2차 함수가 라고 이렇게 조건 주어졌고 근데 fx가 1,0을 지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족과 fx 1,5 이렇게 했고 fx는 x-1에다 최고차 개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x-p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두 번째, 양수 a에 대해서 g의 a라는 것은 무조건 양수 a에 대해서 g의 a라는 것은 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다음 f의 2x 이렇게 되어 있고 dx는
dx 이렇게 되고 a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a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됐고 봐봐.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건 GA잖아. 원래 GX였었어. GX였고 X에다 A를 대입시켰을 거야. 그러니까 뭐 GT라고 할까? GT? 그럼 여기도 0부터 T까지 거기다 A를 대입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미분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지. 얘는 원래 G 프라임 X가 됐었겠지. 거기다가 몇을 대입시킨? A를 대입시킨 상태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얘는 이걸 미분시키니까 이 변수만 뭐로 바뀌면 돼? A로 바뀌면 되는 거지. F에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원함수가 2차함수였었단 말이야. 그지? 원함수 fx는 2차함수였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연산을 때려버린 거란 말이지. 자, 됐고. 근데 a가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a가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는 미분시킨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a가 2를 대입시켜버리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0이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2에서 최소값을 가졌었으니까.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시켜버리면 그럼 0이 나오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A에다 2를 대입시킨 값들을 보게 됐을 때 그럼 여기는 G'에다가 2가 되겠고 F에다가 4가 되겠고 얘들은 몇이 나오게 되겠다? 0이 나오게 되겠다는 걸 한 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알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F에 4가 지금 0이 나왔으니까 원래 FX 여기까지 그러니까 4가 0이 나오는 이 P가 4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다는 걸 우리가 한 번에 알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1번이었으니까 21번도 연산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연산 조금 복잡한 거죠. 이거 잠깐 정리할 시간은 3분만 드리고 2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라는 얘기는 그런 fx야? fx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집중 잘해라. 봐봐. P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게 될 때 이제 역함수를 가질 때 실수 P의 최소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오케이? P의 최소값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만약에 얘들아 한번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봐. 최고차항이 어차피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자, 집중.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 최소값 나왔나? 아니, 역함수 가장 안 가죠. 안 갔지. 역함수 가는 가장 그냥 기본적인 조건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거나 단조 증가, 단조 감소만 역함수를 갖는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아니 이미 y값 때 대응된 x값이 2개가 돼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런데 이렇게 있었으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되지? 이러면 이제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P의 최소값을만 봤어. 그럼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겠어? 어디까지?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 알겠냐? 그래서 지금 몇에서? P가 몇이라고 했어? P의 최소값이? 1. 그러니까 여기 X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겠느냐? F'의 2는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걸 간접적으로 벌써 알려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단서를, 이 힌트를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란 말이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뭐뭐 줬는지 한번 가고 들어가자. 이제 나조건은 뭐라고 얘기했어? 이게 나조건이었지?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은 여기다 썼거든요. 나조건은 리미트 x가 지금 몇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 1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 보면 f'1이라는 거 전체 있는 거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프라임 x에 fx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일단 형태를 딱 보게 됐었을 때, 봐봐. x가 1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분모는 f'의 1에 관련된 식의 형태로 다가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의 값이 몇이 나왔었어? 0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였잖아. 그럼 분자도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0으로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f에다가 1을 대입시켜서 그럼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얻어내고 나서 들어갔었어야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또 한 봐봐. 근데 f'의 1도 0이 나오고 f에도 1도 0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사실 얘만 있어도 상관은 없었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끄집어낼 수 있냐면 fx라는 건 말이지
1에서 미분시켜서까지 1이 대입시켜서 0 나왔으니까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즉 x-1의 제곱에다가 x-p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지저분하게 f'(x만) 해! f'(x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봐봐. 그럼 얘를 미분시켜버리게 되면 2x-1에다가 x-b가 되겠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얘를 미분시켜버리니까 x-1을 제곱을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얘는 그럼 x-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는 x-이 묶였으니까 x-b가 되는 거야. 여기 2x가 되고 여기 플러스 x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4x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p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게 되겠지. 자 다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f'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 형태 어떻게? x-1이 있고요. 다시 3x-2p-1이 있고요. 근데 전체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전체로 제곱 치지 말자. 어쨌건 여기 그냥 제곱 쳐도 상관이 없을 테니 여기 문자 형태 뭐 나오냐면 fx 있었던 거지. fx 제시 x-1 제곱에다가 x-p라고 이렇게 해서 놓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쨌건 x가 1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x-1 제곱 얘가 지금 약분이 되어야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시켜버리고 1을 대입시켜버리게 된다는 그 값이 뭐 어쨌건 문제에서 알려줬겠지. 몇이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36분의 뭐라고 f'? 0이라고 여기다가 0 대입한 거니까 사실은 그럼 p에 관련된 것만식이 있으니까 문제는 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했는데 근데 왜 틀렸어? 이렇게 했는데 틀렸다니. 계산을 쓰는 또 개빡친다. 그럼 20 죠? 20 아니었니 이거? 네. 몇이었지? 20 20은 맞잖아요? 난 20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20이었을 거예요. 오케이. 정리 빨리 해주세요. 시작. 보겠습니다. 술은 진짜 백해무익해. 27번 보겠습니다. 백희문이 100개 해야고요.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다고요. 아, 와, 씨. 네. 왜요? 와. 너 지금 개 깜짝 놀란 거 알아? 왜요? 백해무익이 뭔지를 물어봤어 지금.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너 언어 잘하니? 자, 그만. 잘해. 그만. 잘하면 돼. 자, 27번. 비문학이 아니죠.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되니? 비문학 맞아요? 뭐야 맞아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 아니? 네. 네. 요즘 그렇게 부르던데? 엄매 화자고. 그건 이제 뒤에 선택과 선택권 문법. 그럼 앞에는 문학, 비문학이 다 있어 아직? 네. 그럼 뒤에 선택 과목으로 그럼 화작이랑 엄매랑 있는 거야? 네. 아. 학교처럼. 아이씨. 요즘 좀 되게 조심스러워. 내가 애들이 막 아재라고 부르는 거야. 씨발 새끼들이 공통과학이라고 얘기했다고. 뭐지 지금? 중학과. 통합과학. 옛날에 공통과학이었거든. 그래서 공통과학을 열심히 하니 이랬더니 네? 아재 이지랄하고 있는 거. 봐봐. 아스트로제네카도 아니고 보세요. 전기본부가 있는데 n이 이렇게 있고 얘는 m1의 시그마 몇입니까? 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는 변수 확률 변수 x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이번에 n이라고 돼 있는 건 이제 m2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얘는 확률 변수 y라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확률 밀도한 것은 fx랑 gx랑 여기를 그냥 fx라고 놓겠다고 이걸 여기를 그냥 gx라고 놓겠다고 그냥. 근데 문제에서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문제에서 지금 gx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gx라는 것은 f에다가 x-10 그러니까 x축으로 지금 몇만큼 표현을 시켰다? 10만큼 표현을 시키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뭐보다 이렇게 있었을 때 뭐 정규분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평균값 얘가 바로 지금 M1이라고 돼 있는 fx 그래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가 지금 평균값 여기가 지금 뭐라고? M2라고 돼 있는 얘가 gx 함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거리가 지금 몇이라고 얘기를 했어? 10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 20이랑 28이랑 대입시킨 게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 F에다 22, 여기다가 21을 대입시킨 거랑 G에다가 몇? 20 더
8을 대입시키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다 집어치고 어쨌건 지금 여기서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냐면 얘랑 얘랑의 중간값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영역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건 명확해. 괜찮아?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옆으로 표현시켜서 얘가 나와버린 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거 똑같은 값을 가버리면 얘네들을 평균값으로 버려버리면 여기 만나는 값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M1이랑 M2의 평균값도 구해버리게 된다면 정확하게 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몇이 돼? 25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더한 값 M1 플러스 M2 이것도 지금 2로 나눠버리니까 평균값을 구했을 때 25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M1 플러스 M2의 값은 몇이 나온다? 50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M1 플러스 M2는 50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근데 둘 차이가 몇이라고 했어? 10 차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는 20대고 얘는 30대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 뭐 된 거 같죠 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이거 좌우 대칭 나오게 되겠네. 그럼 두 개씩 잘라서 뭐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얘보다 크거나 같다,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얘보다 크거나 같다랑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버리게 된다면 1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형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29번 맞은 학생 있으십니까? 29번이 사실 이번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좀 하는데 봐봐 29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였다는 근거 첫 번째 일단 같은 공이 나왔지? 확률에서 우리 무조건 어떻게 보고 하기로 했어? 다른 공으로 놓고 풀기로 했어. 오케이? 그럼 다시 줄 세우는 것도 전부 다 다른 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NCR이 아닌 NPR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거 조합으로 많이 문제를 풀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릴 때 좀 쉽게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흰 구슬 몇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개고요. 그리고 검은 구슬이 몇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6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6명의 학생 A, B, C, D, E, F가 있대.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자 순서를 이렇게 잡아. 임의로 구슬을 하나씩 꺼내는 것을 6번 반복해서 6명의 학생들한테 하나씩 줄 거다. 봐봐 얘들아 6개를 꺼내서 넣겠다가 아니라 하나를 꺼내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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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이건 주는 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순열로 접근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주는 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A부터 F 이렇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문제를 잘 읽어봐. 문제 주머니에 있는 구슬 중에서 임의로 구슬을 하나씩 꺼내는 것을 6번 반복하여 그래서 6명의 학생에게 각각 1개씩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알았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한번 잘 봐봐. 지금 여기서 근데 주인공이 결과적으로 첫 번째 이렇게 했어. 그래서 지금 뭐 6번을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6개 뽑아서 뽕뽕뽕뽕뽕뽕 하나씩 줬다는 거야. 그 다음 보게 된다면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몇 개 남았니 지금? 3개 남았지. 그 3개 남은 걸 셋한테 줄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줬어? 또 임의로 3명의 학생에게 각각 1개씩 임의로 그냥 나눠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취한 거랑 뒤에서 취한 거랑 어쨌건 똑같은 영역으로 우리가 취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A가 흰 구슬을 몇 개를 받아야 된대? 2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봐라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일단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세 개를 나눠주는 거야. 근데 흰색이 무조건 2개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A를 2개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A가 흰색은 이건 반드시 벌어져야 되는 사건이란 말이야. 됐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지. 근데 조건 확률로 문제가 나왔으면 조금의 힌트를 더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봐봐. B, C, D, F가 어느 누구도 흰 구슬을 받지 않았을 확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난 그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 어떻게 되냐면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첫 번째 나눠졌었을 때 그때 흰 공을 한 개를 받았을 사건 이거하고 B, C, D, E, F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네 첫 번째 나눠줄 때 흰 공을 받지 않았을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야. 봐봐. 자 그럼 흰 공을 하나만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여기서 흰 공 하나 받았고 나머지 하나가 흰 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여기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럼 여기는 처음에 뽑을 때 흰 공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처음에 6개를 뽑잖아. 그때 흰 공이 지금 몇 개가 뽑힌 거야? 2개가 뽑힌 거야. 그리고 검은 공이 몇 개 뽑힌 거야? 4개가 뽑힌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그거부터 먼저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전체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6개를 내가 뽑을 거야. 9개 중에서 6개를 뽑을 거야. 식 어떻게 돼야 돼? P에 U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 다른 걸로. 얍얍. 아. 오케이? 그래서 되게 특이한 문제인 거야, 이게. 그래서 가도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나 지금 몇 개 꺼낸다고 그랬어? 흰공? 2개 꺼낸다고 해서 흰공 원래 몇 개였는데? 3개였지? 그럼 3P에 6개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검은 거 몇 개 있었어? 6개 있었지? 6P에 몇? 4를 일단 때려버리면 되겠지. 잠깐 집중 잘하세요. 보세요. 이 한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한 다음. 한 새끼 흰공 받아야 되지. 어떤 새끼인지 모르잖아, 지금. 더 정해야 돼. 오케이? 곱하기 5C에 정해야 돼. 됐어? 자, 다음. 이제 몇 개 남았니? 3개. 이제 3개 남았지. 두 번째 사건. 이제 3개를 이제 배분을 할 건데, 흰공이 몇 개 남았니? 1개. 흰공은 1개 남았고, 검은공 몇 개 남았어? 2개. 2개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자, 근데 그 공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무조건 A는 흰공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냐는 말이야. 전체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라는 말이야. 공 받을 사람을. 그 중에 어떤 사람만 뽑으면 돼? 검은 공 2공을 그냥 받을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란 말이지. 나머지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사람을 이렇게 받으면 되겠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흰공 뽑을 확률이 지금 몇이었었어요? 3분의 1이었죠? 그게 A한테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까지. 식 되게 복잡하네. 뭐 어쩌겠어. 자, 계속 두 번째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사건 볼게요. 일단 똑같이 이거는 90P에 6이 되겠고 네, 공 개수가 좀 달라졌을걸? 3개. 이거 흰공이 처음에 몇 개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6개 뽑을 때는 흰공이 1개 들어갔고요. 검은공이 몇 개? 검은공이 5개 이렇게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흰공이 총 몇 개가 있었어? 3개 있었으니까 3P에 1 곱하기 검은공이 몇 개 있었어? 6개 6P에 5 일단 때려버리면 되겠고 자 계속 다음 이건 51은 여기 있는 흰공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쓴 거고 여기 흰공 받을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3개 남아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 건데 흰공이 지금 몇 개 남았냐면 흰공은 2개 남았고 검은공은 그럼 하나가 남은 사건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지. 원래 있었던 건 어떻게? 6명 중에서 3명을 내가 뽑을 건데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하필이면 얘는 흰색을 무조건 하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공을 뽑을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5명 중에서 2명을 이렇게 뽑으면 되버리겠지. 그치만 A는 무조건 뭐를 받아야 돼? 흰공을 받아야 돼. 지금 여기 흰공 받을 확률 몇이야?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케이? 이건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요. 답까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